다이어트는 언제나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특히나 최근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는 셀러브리티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다이어트 비법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는 인터미턴트 패스팅이라고 불리는 간헐적 단식이다. 이 방법은 일정한 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시간대에만 섭취하는 방법으로 SNS에서는 이를 통해 놀라운 체중 감량을 했다는 후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이어트가 체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어떤 사용자들은 큰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오히려 식욕이 폭발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행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인데 지방을 주된 섭취원으로 하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하는 이 다이어트 방법 또한 많은 이들이 효과를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학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특히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서는 매력적인 전후 사진과 성공담들이 무수히 올라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해독 주스 다이어트도 인기다. 이는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면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NS상에는 이런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다는 경험담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사실 주스를 마신다고 해서 마법같이 독소가 빠져나가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줄어들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근육의 손실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무조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은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도 있으며 개인의 체질에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유행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성공 사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다이어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수면 부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항상 피곤함에 시달렸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설정하는 것이었다. 일관된 기상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 7시면 일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다. 주말에도 알람이 울리면 억지로라도 눈을 떴다. 하지만 점차 몸이 익숙해져 나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다음으로 집중한 것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려는 노력이었다. 평소 야근 때문에 늦게 자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른 저녁부터 업무를 정리하고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른 저녁부터 밝은 스크린을 멀리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침대에 맞췄다. 식습관도 변화를 주었다. 늦은 밤에 간식을 먹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로는 멀리했다. 놀랍게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켰다. 숙면을 취한 날이면 아침이 상쾌했고 하루의 시작이 가벼웠다. 수면 환경도 바꿨다. 어두운 커튼을 달아 외부 빛이 방해되지 않도록 했고 침구를 피부에 편안한 소재로 교체했다.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유지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자 깊은 잠에 들기 쉬웠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해소하는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내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주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이제는 아침 기상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내 정신과 육체 모두에게 많은 긍정적 변화를 불러왔고 나는 매일 더 나은 버전의 나로 발전할 수 있었다. 결국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수면 시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였다.
나는 이제 이를 통해 얻게 된 것이 단순히 수면의 질을 넘어서 인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차근차근 습관을 개선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한테 운동이라면 스포츠 경기 관람 정도가 전부였던 제가 걷기의 매력을 깨닫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스트레스로 큰 압박을 느끼던 그 해봄, 바쁜 일정 속에서 제대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걷기에 효능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왜 여태 걷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입덕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걷기에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걷기가 마치 모든 질병의 만병통치약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지요. 심혈관 질환 예방, 체중 감량, 정신 건강 개선 등 걷기가 주는 다양한 이점 목록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타던 습관을 버리고 한 정거장 더 내려서 걸어보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곤하다고 느꼈지만 한 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아침 공기를 맞으며 걷는 일이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좀 더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졌으며 스스로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또 다른 점은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길가에 핑꽃들,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나는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걷기를 시작한 후로는 하루의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걷는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고 오롯이 생각에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여러모로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을 보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간단한 행위였지만 그 과정에서 하루의 목표를 점검하고 인생의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그 혜택을 몸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조금 줄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무엇보다 지루한 사무 업무에 대한 불만이 줄었지요. 심지어 친구들마저 제게 무슨 외국 여행이라도 다녀왔냐며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에서 1시간만 걸러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값비싼 운동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햇살 아래로 나가 두 발을 옮기는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미리 걷기로 나만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길 추천합니다. 걸음이 쌓일수록 당신의 새로운 하루가 더욱 기대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파리의 바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아파트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주인공인 미셸은 최근 건강한 식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건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슈퍼푸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미셸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부엌은 작지만 슈퍼푸드로 가득 차 있었다. 아보카도, 치아씨드, 퀴노아, 그리고 최근에는 고지베리까지. 그녀가 구매한 음식들은 모두 슈퍼푸드였고 그녀는 이를 어떻게 요리에 활용할지 항상 고민했다. 어느 날 미셸은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기 위해 주말을 온전히 투자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로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었다. 신선한 아보카도를 부드럽게 으깨고 통밀빵 위에 올렸다. 거기에 약간의 라임 주스를 뿌리고 후추와 소금을 살짝 뿌렸다. 마지막으로 치아씨드를 위에 뿌려주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다. 점심으로는 퀴노아 샐러드를 준비했다. 퀴노아를 끓인 후 그릇에 옮겨 담고 잘게 썬 각종 채소, 예를 들어 파프리카, 오이, 그리고 토마토를 넣었다. 그리고 신선한 허브 바질, 파슬리를 다져 넣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렸다. 잘 섞어준 후 고지베리를 위에 뿌렸다. 이 조합은 미셸에게 영양가뿐만 아니라 식감과 맛에서 풍부한 경험을 선사했다. 저녁에는 심플하지만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원했다. 그녀는 훈제 연어와 함께 스피룰리나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다. 일반적인 파스타면 대신 스피룰리나로 만든 파스타면을 사용하여 요리를 완성했다.
파스타를 끓여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살짝 볶아 고소한 향을 더하고 연어를 곁들였다. 그리고 파르메산 치즈를 갈아 뿌렸다. 이렇게 하루를 슈퍼푸드로 가득 채운 미셸은 충만한 느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좋은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규칙적으로 일주일간의 식단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미셸은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전파하고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슈퍼푸드를 활용한 미셸의 간단한 레시피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그녀의 생활을 넘어 다른 이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슈퍼푸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